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글로벌 산업기술교육원의 정성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반은 K-디지탈 과정으로서 로봇 설계를 통한 스마트 제조 가상화 구현 과정입니다. 저희 반은 일단 로봇을 통해서 로봇을 제작하고 또 스마트 제조 공정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그 결과물들을 이제 프로젝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두 개 조가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조가 이제 발표를 할 거거든요. 모두 다 좀 나와 보실까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조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이 안녕하세요. 랩핑 로봇 제작을 맡은 K4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K4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처음엔 프로젝트 개요, 두 번째 구성 및 역할, 세 번째 수행 과정, 네 번째는 수행 결과이고 마지막으로는 자체 평가 의견을 담아보았습니다. 네, 프로젝트 개요인데요. 일단 정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희 수업 이름이기도 하고 저희 프로젝트의 정의인데요. 로봇 설계를 통한 스마트 제조 가상화 구현입니다. 여기서 로봇을 생각해 보시면 로봇을 일반적으로 인간 형태의 기계나 환경을 인식 판단 후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제조 생산에서의 로봇이란 저렇게 보시면 인간을 대신해서 작업이나 생산을 자동적으로 행하는 기계 장치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제 인간의 행동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었는데 일단 제작하기에 앞서 현재까지의 로봇의 단점 및 한계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로봇이 대체할 확률이 높은 상위 10종, 낮은 10종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의 로봇의 한계는 판단을 아직 제대로 할 수 없고 가치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결론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 문장으로 줄이자 보면 현재까지는 단순 반복 작업에서만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 반복 작업 중에 뭐가 있을까를 인터넷에 서칭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선택한 작업은 랩핑 작업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물건들이 넘어지지 않게 랩을 이렇게 둘러싸주는 작업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댓글에서도 있다시피 상당히 허리가 아프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면 병명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반복 작업이긴 하지만 신체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랩핑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금 말씀드리면 단순 반복 작업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로봇이 일자리를 앗아간다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 저희 랩핑 로봇이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을 대처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예라고 선택해서 저희가 랩핑을 로봇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기 앞서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로봇이 많이들 있었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랩 자체가 돌아가면서 물건을 포장해주는 로봇입니다. 또 가장 크게 이 두 가지 로봇들이 둘밖에 없었는데요. 이 오른쪽을 보시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자동으로 랩핑되는 로봇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용화되어 있는 랩핑 로봇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저희 K4만의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저 랩핑 로봇에 이동 수단을 장착해서 앞서서 보았던 랩핑 로봇들처럼 제한된 위치의 단점을 극복하고 이동하면서 랩핑을 하기 때문에 랩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RC카가 이동 수단이므로 이동 비용의 절감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로 이동 수단의 랩핑 머신을 합쳐보는 과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기 팀장님 김니음님은 로봇 본체 설계, 모델링, 3D 프린팅, 어셈블리, 델미아 가상 공장을 제작해 주셨고, 저희 김명찬 팀원님은 저희 랩핑 로봇에 돌아가는 부분 회전 원판을 설계해 주셨고, 델미아 육성 로봇 티칭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서기 김수영님은 회의록 작성, 3D 프린팅, 모델링을 해주셨고, 저는 로봇 본체 모델링과 저희 랩핑의 체인부를 설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것들은 전부 수업에 배운 것이고요. 일단 프로 크리에이트로 구상하는 드로잉을 해봤고, 카티아를 이용해서 이제 설계 3D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미아를 사용해서 가상화 공장을 구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카티아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설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이즈 조정 기능을 사용했고, 함수 등으로 치수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수월하게 치수를 변경해서 만들 수 있었고, 부품 조립, 그 다음에 간섭 체크 기능, 경량화 및 계산 기능, 기계 모델링 기능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사용해야 되는 아두이노 전자기기 제어보드를 사용했고, 3D 프린터 전용 출력, 그 다음에 3D 큐라 큐비콘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사용 기기로는 저희 3D 프린팅을 하는 큐비콘을 사용했고, 엔더3, 그 다음에 저희 마지막으로 가상 자동화 공장을 볼 수 있는 체험기기 VR 기기를 사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계획부터 발표를 맡게 된 김소영 팀원입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총 8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초반 1주 동안에는 저희 랩핑 로봇 주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자료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로봇을 구상하는 것을 카티아로 하였는데요. 처음에 프로토타입을 우선 작게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하면서 수정이 반복이 되면서 로봇 모델링 및 3D 프린팅 작업이 가장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아두이노 코딩을 병행해서 했는데요. 저희 모델링 과정이 너무 수정할 게 많아서 코딩 작업이 조금 뒤로 미루어지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분 파트를 모아서, 그리고 모터, 그리고 센서, 그리고 여러 가지 휠 등을 조립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델미아 수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델미아 프로그램으로 가상 공장을 구현을 하고, 저희 랩핑 로봇이 델미아 내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표 준비를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가 마무리됩니다. 밑에 나오는 저희 발표는 대략 이 정도,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저희 로봇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체라고 하는 주행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회전판이 있는 회전 파트, 그리고 세 번째는 랩핑기가 있는 랩핑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주행 파트에서는 바퀴가 달렸다라는 점, 그리고
모터와 센서 그리고 아두이노가 담겨져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회전 파트에서는 저희가 제품을 여기에 얹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회전까지 하면서 포장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랩핑 파트인데요. 랩핑 파트가 움직 위로 상승 운동을 하면서 제품이 여러 층별로 쌓여 있어도 층별로 골고루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행 파트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본체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휠 그 다음에 부가 기능 순서대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랩핑 로봇이라는 주제를 설정을 하면서 동시에 프로토타입을 먼저 우선적으로 만들기로 하였는데요. 프로토타입이랑 실제 시장에 나가기 전에 구현하고자 하는 컨셉을 최대한 빠르게 검증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저희는 처음에 바퀴에 체인을 달아서 바퀴가 헛돌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되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체는 기본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랩핑기를 부착을 할 예정이었고 앞쪽에는 바퀴를 부착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바퀴라는 게 이런 단순 휠이 아니라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로봇의 바퀴처럼 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은 이 로봇이 통째로 돌면서 이 제품의 둘레를 인식하면서 돌기 위한 바퀴로서 조금 이 바퀴와는 조금 다른 어떤 바퀴를 달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정하고 빼야 할 사항도 생기고 추가할 사항도 생겼는데요. 처음에 생각했던 앞면의 바퀴를 빼기로 한 이유는 이 랩하는 부분과 제품의 어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랩의 마찰력 등의 문제로 포장의 어떤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떼고 대신에 회전판을 추가를 해서요. 본체 위에 회전판을 배치를 해서 랩핑기와 회전판의 어떤 거리를 줄이고 랩핑기를 상승 운동을 시켜서 포장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는 제품을 탑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이동을 하면서 랩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 회전판이 돌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본체가 가로가 220, 세로가 100이라는 사이즈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회전판에 회전을 하면서 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을 할까봐 좀 우려가 되어서 랩핑기를 뒤로 빼고 회전판을 중앙으로 가져오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랩핑기는 뒤쪽으로 부착이 되어 있고 본체 위쪽에 중앙으로 회전판을 달았고요. 그래서 로봇이 이동할 수 있고 회전판으로 회전할 수 있고 랩핑기로 상승 운동을 하면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베이스 모델링 먼저 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반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본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아주 단순한 직사각형 모양의 본체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 옆에 부분에 구멍을 내서 바퀴를 달려고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이제 회전할 때 그 바퀴와 본체가 닿아서 커브가 나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초반에 체인을 구상을 했기 때문에 체인이 이제 앞으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옆으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는 이제 체인을 빼는 형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바퀴를 사용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최종본은요 이런 식으로 바퀴를 본체 밑으로 달고 저희 그리고 커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커버를 뜯지 않아도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측면에 약간의 틈을 내는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휠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타이밍 벨트를 참고해서 휠과 체인의 아이디어를 구상을 했는데요. 그 앞선 이유, 본체와 바퀴가 닿아서 커브가 불가능하다라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이게 본체 사이즈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서 바퀴 사이즈도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바퀴 사이즈가 바뀌면은 체인의 어떤 길이나 개수도 바뀌기 때문에 좀 모델링 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업 현장, 그 실제 공장에서는 어떤 흙이나 장애물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현장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인을 빼고 일반 바퀴를 사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휠을 3D 프린팅으로 뽑을 때에는 필라멘트를 PLA라는 필라멘트를 사용을 했고 이 타이어 부분을 출력을 할 때는 TPU라는 약간의 고무 소재인 필라멘트를 사용을 해서 조금 탄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퉁불퉁하게 모델링을 해서 약간의 더 마찰을 증진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3D 프린팅에 이제 이 재료가 되는 필라멘트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PLA와 TPU가 있는데요. PLA는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옥수수와 사탕수수 등 친환경 식물성 소재를 사용을 해서요. 먹는데 무해하다라는 어떤 그런 점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타이어로 쓴 TPU에서는 고무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약간의 탄성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은 거의 대부분 PLA로 출력을 했는데요. 타이어나 어떤 탄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TPU로 부분 출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가 기능을 좀 추가를 해서 좀 기능의 좀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바퀴와 접촉이 돼야 되는 모터로서는 속도는 조금 약하지만 힘은 강한 그런 감속 기어 박스 모터라는 걸 썼는데요. 저희 그 일반 DC 모터를 쓴 게 아니라 감속 모터를 썼던 이유는 감속 기어 모터는 일반 DC 모터 안에 저속 기어를 부착을 해서 속도는 좀 약하지만 힘이 강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DC 모터는 보통 장난감 자동차에 쓰이는 모터인데요.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힘은 좀 약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건을 이동까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감속 기어 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안전가드라는 기능도 추가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스텝 모터를 달아서 자동으로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로봇이 조금 무거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수동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이 오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내려와 있고 제품이 쌓여지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고정을 시키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격 방지 범퍼도 제작을 하였는데요. 이동하면서 앞부분에 장애물에 부딪힐까 우려가 되어서 범퍼의 최단면에 TPU 재질로 이제 프린팅을 해서 좀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터 고정대를 모델링 했어야 됐는데요. 저희가 회전판을 돌리기 위해서 부착되어야 되는 모터가 이 본체 윗면에 붙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판을 돌리는 모터 고정대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 과정에서 카티아의 간섭 체크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간섭 체크 기능이란 카티아 프로그램 내부에서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제품을 조립해서 어떤 부분이 간섭이 되고 충돌이 되는지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섭 체크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간섭이 내부까지 완전히 되지 않도록 하되 3D 프린팅을 사용할 때 제출물이 약간 추측이 된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약간의 조금씩 크기를 다르게 해서 테스트 제품을 두 가지 만든 다음에 둘 중에 더 맞는 것에 대해서 제품을 고정대를 모델링해서
네, 제작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김명찬 팀원분께서 발표 이어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회전 원판 파트는 김명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맡은 파트는 목표 및 용어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 해석 및 설명이 있고 마지막으로 테스트와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원판에 쓰인 기술들을 이제 기어나 용어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벨 기어란 일반적으로 교차하는 두 축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원추형의 기어입니다. 종류로는 이게 직선, 곡선, 제롤 등이 있지만 여기 회전 원판에 쓰인 것은 직선 베벨 기어입니다. 이제 직선 베벨 기어는 베벨 기어 중에서 가장 만들기 쉽고 간단하면서 제작비가 적게 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기계나 인쇄 기계, 자동 기어 장치 등에 사용하고요. 이렇게 예시로 기어 펌프에 쓰이는 직선 베벨 기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적 기어를 썼는데요. 이제 내적 기어란 실린더 내부에 톱니가 있는 평기의 종류 중에서 하나이면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평기어 중에서 만들기 쉽고 간편하면서 이제 좁은 공간에서도 훌륭한 기어비를 자랑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회전 원판을 설계했을 때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랩핑 대상에 하중을 견뎌야 이제 랩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첫 목표로 잡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회전 운동이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제 처음 모델링을 했을 때 이제 베벨 기어가 흔들림 방지하고 부드러운 회전 그리고 속도 조절이 좋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고 지금 보조축의 위치를 이제 세 군데로 정해놓고 저기 표시된 대로 세 군데로 정해놓고 그것을 이제 선을 쭉 이어보면은 그 가운데 이제 회전 원판이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본체 회전축, 보조축 배치를 시작하고 모델링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다수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회전판에다가 기어를 붙여보기도 하고 이제 아니면은 따로 분해해 보게 되는데 정작 이제 모델링을 해본 결과 이제 실제로는 구현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배치를 확인을 해봤는데 정작 이제 내부 배치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깨닫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구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순한 방법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으면서 빠른 출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원판과 축을 따로 모델링했는데요. 지금 원판에 보시면은 이제 자그마하게 돌기가 많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모서리 부분에 보면은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제 울을 둘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랩핑을 하는 대상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미끄럼 장치를 만든 거고 그 위에 이제 TP를 이용해 가지고 뚜껑을 덮듯이 이제 덮을 생각이었고요. 이제 축은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저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베어링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흔들림을 방지하려고 저 튀어나온 부분에 축을 배치하고 그렇게 지지대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판에 출력하는 도중에 이제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 이제 미끄럼 방지판 보시면은 이제 자석을 배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밑면에는 이제 지지대 같이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수정을 했고요. 이제 또 지지대 부분에 보면은 비비탄을 넣으려고 이제
비비탄에 넣어서 과연 이게 구름이 되냐, 그리고 얼마나 파야 되냐를 통해 가지고 이제 테스트 체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1.4 이제 구멍 정도에서 원활한 구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게 이제 확실한 고정을 위해서 마이너스 1.4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재질은 똑같으나 이제 색깔에 따라서 출력물에 오차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최종 모델에서는 출력할 때는 이제 색을 정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시 모델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문제가 발생했죠. 이제 본체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두이노도 있고 이제 건전지도 있어가지고 이제 배치를 고려해가지고 가운데 부분 축을 제거하는 대신에 이제 원판에 보면은 이제 중심 부분이 돌출돼 있고요. 그리고 윗면 부분은 아예 모서리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은 하중을 버티면서도 원판이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전을 도와줄 밑면 부분, 원판의 밑면 부분에다 이제 기어 이빨 65개인 내적 기어를 이빨을 만들고, 그리고 이를 도와줄 13개의 이빨을 가진 피치언을 만들어 가지고 너비를 5대1로 설정한 모습이고요. 그 옆에는 이거를 전부 다 합쳤을 때 단면입니다. 지금 저 표시된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지지대 부분이 있고 가운데 부분에 이제 베어링하고 이제 내적 기어가 만들어진 모습이 볼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지대를 이용해서 또 원활한 회전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제 본체 담당인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덮개 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경로를 제작한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그 하중이 버틸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체, 원판, 덮개를 이제 한 번에 합쳐놓고 구조 해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10kg를 하중을 준다는 기준하에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사진 속에서 보면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0.047mm로 처짐량이 약 414배 증폭돼 가지고 이제 우그러진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제 실제로는 0.047mm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모델링한 것들을 다 출력을 해가지고 조합을 하고 이제 회전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립을 하던 중에 이제 간폭 기어하고 연결하기란 내적 기어의 높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렇게 중심을 돌출시켜가지고 이제 설계를 수정해서 재출력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옆면 부분을 보시면은 측면 부분 보시면은 지지대가 저렇게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립을 하고 회전에 돌려보던 중에 이게 설계된 지지대가 오히려 회전하는 동안에 방해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대처를 하려고 구리스질을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회전을 시키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이제 처음 랩핑 대상을 얻고 감속 기어가 이제 회전할 수 있는 하중의 최고 무게를 시험을 한 영상을 관람하셨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모터의 스펙을 보시면은 0.5km 센티미터로 돼 있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루미늄 강 조합으로 해가지고 무게를 테스트한 결과 약 2.4kg를 버텼고요. 최종적으로는 2.3kg 하중을 버텼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감속 기어의 능력이 0.5kg을 훨씬
뛰어넘은 2.4kg으로 약 5배나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절한 기어비가 주어지면은 비록 이제 스펙의 원래 스펙보다 더 일의 능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결과였습니다. 이 다음은 랩핑 파트 김지영 팀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랩핑 부분을 담당하게 된 김지영입니다. 네, 보시면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구상안입니다. 저도 앞서 말해주신 것처럼 저도 베벨 기어를 사용해서 랩의 수직적인 움직임을 구현하려고 했는데요. 예, 하다 보니까 베벨 기어를 사용하면 저희가 아두이노나 다른 센서들의 자리가 부족해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이제 랩을 저희 랩을 걸어둘 쪽 보시면 기둥이 30cm 정도 되는데 베벨 기어만 사용할 경우에는 너무 흔들림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체인으로 랩의 수직적인 움직임을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정 장치가 있었는데 랩의 마찰을 저 움직이는 회전판 위에서 잘 버텨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상을 해보았는데요. 저 부분은 뒤에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랩핑 홀더라고 랩을 체인에 부착시켜줄 물건을 랩핑 홀더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랩핑 홀더를 체인을 2개를 돌출시켜서 그 부분에 부착을 시켜서 랩의 수직적인 움직임을 구현을 하겠다고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체인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다들 저도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체인이고 저 위에 부분은 저도 기어인 줄 알았는데 스프로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는 알아보진 않았지만 기능이랑 기어와 스프로킷의 차이는 형태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체인에 사용되는 기어를 스프로킷이라고 서칭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3D 프린팅 할 거 제가 계산한 체인과 스프로킷을 바탕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렇게 보시면 저 수식만 해도 스프로킷에 해당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체인에 해당되는 수식은 또 따로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 기계공학적인 계산에 시간이 너무 많이 잡힐까봐 이거 다른 분들이 만들어주신 체인과 스프로킷이 스텝 파일에 올려져 있는 싱기버스라는 웹사이트에서 제가 원하는 규격의 체인과 스프로킷을 서칭해서 스텝 파일을 다운받아서 출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 위를 보시면 그쪽에서 스텝 파일에서 준 걸 제가 분해를 한 모양인데요. 그 스텝 파일에 올려져 있던 체인들은 전부 다 결합된 상태여서 제가 출력을 할 때 다시 재결합하기 용이하게끔 분해를 해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또 카티아의 간섭을 확인해서 간섭이 되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어셈블리를 한 모습이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제가 사용할 스텝 모터의 구멍에 정확하게 맞게 스프로킷 기둥에 구멍을 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체인을 결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는 과정에 스텝 모터와 DC 모터, AC 모터, 서버 모터 다양한 모터들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AC, DC는 아시는 것처럼 AC가 교류, DC가 직류인데 어떤 종류의 전류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름 붙어진 모터입니다. 그래서 저쪽을 보시면 AC 모터의 장점, DC 모터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서버 모터는 또 뭐냐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서버 모터는 특별한 기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율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이름 저런 가운데에 보시면 설명처럼 그러한 이유로 이름 붙여진 모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할 스텝 모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스텝 모터는 다른 모터들과는 달리 전자석의 기능을 이용해서 회전을 제어하는 모터입니다.
그래서 DC 모터나 AC 모터, 서버 모터와는 달리 강한 회전력에는 용이하지 않지만 각도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랩이 위로 올라갔을 때 랩의 무게를 지탱해줄 스텝 모터가 그거에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스텝 모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랩핑 기둥이라고 하는 랩핑기 본체를 설계해 보았는데요. 1차 제작에는 형상이 간단해서 저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출력을 하려고 했으나 G파일 생성 중에 3D 프린터의 허용 범위를 넘어가게 돼서 본체를 크게 3등분해서 출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등분하고 어셈블리를 한 다음에 간섭 체크를 해서 나중에 등분된 본체를 다시 재조립할 때 용이하게 정확하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 간섭 체크 과정도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뽑기 전에 본체와 결합하기 쉽도록 M3짜리 구멍을 내서 본체와 후에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랩을 고정시켜줄 랩 홀더를 제작하는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체인 두 개를 돌출시켜서 그곳에 고정시키면 되겠다 싶어서 저런 식으로 또 간단하게 외형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직접 시연을 해보니 수직적인 움직임은 지원을 하는데 저 랩 홀더에 랩을 보관해서 회전판을 회전시켜 본 결과 이 랩 홀더가 그 마찰력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저희 위로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랩 홀더 끝부분에 베어링을 달아서 랩의 마찰을 최대한 완화시킨 목적으로 베어링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연해 본 결과 마찰을 많이 완화시켜서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코딩인데요. 저희는 크게 아두이노를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RC가 본체라고 칭하면 본체 파트 아두이노는 수화물을 위탁 확인 후 출발을 하게 되고 장애물 감시지 비상 정지하는 기능을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지 정지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체인 파트 아두이노인데요. 위탁 확인 후 출발하는 동시에 원판이 회전하게 되고 체인의 수직 이동이 실현이 됩니다. 이 체인의 수직 이동은 원격 리모컨을 사용해서 원격 제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에 정지하게 될 시 원판 회전이 전지되고 체인의 수직적인 움직임도 정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체 파트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장애물이 감지 시 멈춰야 하는 것을 if문을 사용해서 구현을 해봤고 그 다음에 체인 파트는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리모컨의 특정 값을 인식을 하면 스텝 모터가 작동을 해서 수직적인 움직임을 구현하도록 코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RC의 장애물을 어떻게 감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센서를 이용한 제어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초음파 센서, 저희가 사용할 초음파 센서인데요. 초음파 센서의 커버를 모델링해서 저희 본체에 부착을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센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초음파가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저렇게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자면 초음파, 저희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아날로그적인 값을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아시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을 이용해서 이쪽에 트리거 부분인데요. 트리거 부분에서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부딪혀서 나오는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서 정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센서를 활용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도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체인에 사용할 IR 센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간이 볼 수 없는 빛이 있는데요.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적외선의 아날로그적인 값을 센서가 인식을 해서 그것을 디지털 값으로 변형시켜서 아두이노가 인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센서를 활용해서 보시면 원격으로 버튼을 누르면 인식해서 체인의 수직적인 움직임을 구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인부와 RC부를 다 조립하고 마지막 작업으로 최종 결합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부 다 그 사전에 간섭 작업을 해서 그런지 어느 정도는 오차가 있었지만 대부분 잘 맞춰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델미아 가상공장 구현해 주실 저기 팀장님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델미아 스마트 제조 가상 공장 설계 발표를 맡은 김예은입니다. 자, 스마트 제조 공정, 즉 스마트 팩토리는요, 설계, 개발,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생산 공장이고요. 그 공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스스로 제어하는 미래형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델미아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어플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델미아 제조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가상의 작업을 버추얼상으로 실시해 미리 실현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델미아를 사용하는 이유는 델미아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공장 제어뿐 아니라 3D 시뮬레이터, CAD 작업, 그리고 종이로 이루어졌던 문서 작업 등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휴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람의 모형으로 자동차 충돌 시험을 대신 해본다거나 이렇게 VR 기기를 사용해서 직접 공장이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 델미아를 가르쳐 주신 강 교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테린 산업 주식회사의 예시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오픈 팩토리라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모니터 같은 걸로 통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다음으로 가면 저희는 저희 팀에서 제작한 델미아 작업 순서입니다. 먼저 레이아웃을 구성하고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로봇의 움직임을 티칭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 공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먼저 레이아웃 구성입니다. 원래 공장 구현을 할 때는 2D CAD 기반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레이아웃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스케치를 미리 해보고 그 위에 실제로 배치를 해보면서 레이아웃 컨셉을 잡았고요. 이제 먼저 스케치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하자면 이제 세대 로봇으로 각각 다른 크기의 물건을 받아서 가장 크고 무거운 물건을 가져오는 로봇을
동선을 가장 길게 배치하였고요. 그렇지 않은 조그만 거는 좀 짧게 하면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델미아에 넣어보니까 적지 않은 로봇의 동선도 생각을 해야 됐고 그 쭈라장의 출입도 생각을 해야 돼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레이아웃을 수정하였습니다. 로봇이 이동하면서 랩핑하는 작업, 그리고 쭈라장 출입, 그리고 물건을 쌓는 적재 로봇이 이동하는 거리 등을 생각하고 또 컨베이어 벨트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좀 더 유동성 있는 레이아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물건을 쌓는 로봇, 물건을 쌓고 출하장이 입구 들어가서 출하장에서 돌아서 다시 적지 않은 곳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 레이아웃 사진이고요. 이제 로봇 티칭을 하는데 저희 로봇 티칭에 앞서서 저희 6충 로봇을 사용했는데요. 6충 로봇이라는 사람의 관절과 같은 일을 하는 축이 6개가 있어서 사람과 같이 물건을 짚거나 이동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네, 보시면 팔레트를 이동하거나 박스 이동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정을 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은 랩핑 로봇을 움직임을 구현해 보았는데요. 이제 랩핑이 감아지는 모습을 10단계로 나눠서 모션을 티칭해 보았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로봇이 이동을 하는데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적재를 하고 다시 돌아 나오는 모습을 3번에 나눠서 이동하게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기면 이제 2대 로봇이 왜 3개냐고 하면은 여기 휴먼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휴먼 시뮬레이션 사람이 와서 비상정지하는 모션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상공장 구현 발표를 마치고 이제 가상공장 구현이 완료된 모습은 나중에 이렇게 수행 결과에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수행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최종 제작 결과입니다. 이 사진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건섭 확인 후 잘 조립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 작동 결과입니다. 랩이 내려가 있고 저게 전원 버튼입니다. 이제 장애물이 치워져서 출발을 하고 사람이 인식되면 멈추고 최종 목적지에 가서 정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랩을 보시면 위에까지 올라가서 위까지 랩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델미아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대기하고 있다가 수화물이 위탁이 확인되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과 동시에 회전판이 회전을 하면서 서서히 체인으로 인해서 랩이 위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이동 시간 동안 랩핑을 하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였는데 그 목표가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비상정지
것도 구현해 보았습니다. 장애물이 사라지면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정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가상 공장에 VR 기기를 착용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현실감을 체감할 수 있었고, 저희 RC카가 크기를 늘려놓았을 때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자체 평가 의견인데요.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두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저는 K4만의 장점인 이동하면서 랩핑할 수 있는 점은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의 의견이고, 저희 회전판을 담당해 주셨던 김영찬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통 의견으로는 카티아, 델미아, 3D 프린팅 등 배운 것들을 적극 활용했고, 그로 인해 뭔가 더 숙련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아쉬웠던 점인데요. 일단 제가 코딩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어서 더 확실한 움직임을 코딩으로 코딩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부품 선정의 오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스텝 모터를 1,000원, 500원짜리를 샀고 DC 모터도 엄청 저렴한 것을 구입을 했었는데요. 계속 사용하다 보니 이 부품들이 과열하면서 저희가 본체 부품이 PLA였는데 PLA가 녹아버리는 단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연 몇 번은 됐지만 이제 처음에 한 10번 정도 시연하다가 그 다음부터 과열이 돼서 스텝 모터가 망가져 버리는 단점이 있어서 부품 선정을 좀 좀 비싼 걸 샀나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소된 형태의 한계인데요. 저희가 가상 VR로는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희도 코딩으로 오른쪽 왼쪽 회전은 할 수 있는데 이제 회전판을 돌리면서 가는 중에 물체가 자꾸 넘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그 회전을 하면서 회전판의 회전력과 맞물려서 자꾸 물체가 넘어져서, 그래서 만약에 실제 모델이었다면 그 물체의 무게 때문에 아마 회전력을 잘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완벽하지 않은 설계로는 이제 간섭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했는데도 좀 조립 결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포로 갈아내고 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발표 드려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끝났고요.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15분에 다시 2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